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뭐 수출 지표가 이렇고 저렇고 내용 뭐 환율, 금리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가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고 실적이 어떤 방향을 띠고 있느냐. 주식 투자자는 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경제 뭐 이런 거 뭐 앞으로 부채 위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추세입니다. 5월달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작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들 있죠. 미국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주는 충격들. 올해 들어서 3월달에 미국 은행들, 물론 중소형 은행이지만 은행들의 파산 문제까지 불거졌는데도 시장은 왜 계속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계속해서 우려스러웠던 내용들이 있죠. 작년에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000에 근접해 있던 주가가 65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3000포인트로 시작했었던 연초의 주가가 2100포인트에 근접할 때까지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요, 나왔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 침체였어요.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 유튜브에서 경기 침체 관련한 내용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PMI 또는 경기 선행지수 또는 경기 동행지수 또는 뭐 소매 판매 또는 실업률 또는 뭐 산업 생산지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지표가 가장 맞을까요? 하나 더 있네요. 뭐 장단기 금리 차 역전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지표들을 사용해야 경기 침체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고 주식시장의 하락 구간을 피할 수 있을까요? PMI 아닙니다. 경기 선행지수 이것도 아닙니다. 경기 동행지수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소매 판매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실업률 물론 아닙니다. 산업생산지수 이것도 아니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경기 침체를 또는 지금이 경기 침체 구간인지를 예상이 아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주식시장의 하락입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이요. 이 주식시장의 하락 말고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의 하향 곡선을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나스닥의 하락률은 고가부터 저가까지 22년도에 37% 하락을 했습니다. 낮은 하락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개별 종목은 어떻게 됐죠? 넷플릭스 700달러에서 150불까지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 350불에서 100불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400불에서 100불을 찍었죠. 애플 180불에서 100불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죠. 대표주답습니다. 아마존 180불에서 50% 이상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들 종목들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애플 하락률은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실적은 다시 회복기에 들어갔죠. 테슬라 실적이 하락된 게 없어요. 엔비디아 하락한 만큼 실적이 하락했고 회복 중이죠. 넷플릭스 실적으로 가장 먼저 매를 맞았는데 요때죠. 물론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다시 회복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가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주들이 받아왔었던 높은 프리미엄이 할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경기 침체 이후의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추세 채널에서 3월 달에 은행이 망해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CS은행, 은행이 망하는데 시장이 오른다, 은행이 파산했는데 시장이 오르는 걸 맞췄다, 그러면서 큐렉소 같은 종목 일주일에 55%, 에코프로는
제가 매매를 하지 못해서 관련된 내용을 남겼고요. 금융위기, 난 주식을 샀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표는 주식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의 가격만큼 민감한 지표들이 있나요?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다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오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수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급은 금리와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금리는 경기에 따라서 변동을 하죠. 연준에서 파월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죠. 데이터에 의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 그런데 시장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아닙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면요. 즉 개별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또는 한 분기 또는 두 분기, 세 분기 대략 한 1년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보통 내린 것도 아니에요. 나스닥, 이 종합지수가 40% 가까운 하락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쭉 더 빠져서 나스닥이 7천 가고 6천 가고 5천 가려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이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의 사건이 터진 게 있었죠, 작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도달했었던 최저 주가 지수는 10,000포인트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나와서 보니 적정 주가는 13,000포인트고 16,000포인트는 고평가, 그리고 10,000포인트는 저평가 구간이었다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적치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적의 질이 20년이나 21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증가하는 건 인건비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기업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주가가 먼저 내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간 건 언더슈팅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적정 주가까지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뭐다? 다시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한다. 경기 침체를 그때 알 수 없어요. 지나오면 그때가 경기 침체 구간이었구나 라고 판결을 해주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평가 구간에만 사지 않으면 되지만 여기다가 기술적 요인을 더하면 고평가로 갈 수 있는 초입 구간에서는 최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강추세 채널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종목이나 시장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디서도 다루지 않은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주가에 있고, 주가는 주식 투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입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뭐가 나왔죠? 52주 신고가. 그런데 실적이 회복기에 들었지만 주가 상승률은 못 따라가죠. 앞으로 에코프로의 실적은 계속 가파르게 좋아질 겁니다. 왜? 주식이 올랐으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 400불에서 100불까지 주가가 하락했어요. 몇 프로죠? 70%. 그쵸? 실적이 빠졌나요? 안 빠졌죠? 주가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왜 주가가 하락했나요? 여기서 금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400불이 적정 주가였는지 지나와 보니 아닌 거고요. 100불 갔더니 지나와 보니 이것도 너무 싼 겁니다. 그래서 2배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350불에서 100불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 200불대 후반으로 올라왔는데 1분기 실적이 다행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미 엔비디아는 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적은 고가 회복을 하지 못했죠. 엔비디아가 혹시 넘어간다면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락을 하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확 떨어져요.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뭐 수출 지표가 이렇고 저렇고 내용 뭐 환율, 금리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가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고 실적이 어떤 방향을 띠고 있느냐. 주식 투자자는 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경제 뭐 이런 거, 뭐 앞으로 부채 위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